네, 뉴스의 뒷얘기를 파헤치는 백브리핑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자, 배우 윤지호 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사람이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불렸던 윤지호 씨가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됐습니다. 네. 그 인터폴 적색 수배는 8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인터폴 수배가 네, 가장 높은 단계가 적색 수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살인이나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 사범하고요. 중간 보수 이상의 조직폭력 사범, 네.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제 사범이 적색 수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기준대로라면 윤지호 씨는 적색 수배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지호 씨도 SNS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애초에 나는 적색 수배 대상이 아니다. 네. 경찰의 강제 송환은 공익제보자보호법과 무죄추적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적색 수배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특별하게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주요 사범. 경찰은 무엇보다도 윤 씨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네.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요청을 했다. 네, 예. 특히 윤 씨는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받은 데 이어서 경찰이 윤 씨 신병 확보를 위해서 강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내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 힘들고 지쳤던 적은 있지만 예. 결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SNS로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돈 문제가 있잖아요. 후원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지난 3월입니다.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을 다룬 자서전을 출간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 활동을 하는데요. 네. 국회의원에 관해서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네, 당시 영상을 한번 일단 보시죠. 무언가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사실 16번.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곳이 저렇게 네, 북콘서트를 일반인이 열기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네. 됐습니다. 근데 못 들어온다는 이유가 아프다고 하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하지만 불과 7개월 전에는 아픈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예. 북콘서트장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네. 당시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장자연 씨를 떠올리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SNS하고 개인 방송을 진행한 건 물론이고요. 증언자 보호를 위해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면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과연 공익을 위해 썼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명이 있었나요? 네,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3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한테요? 밝혔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런데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대상이 누군지 얼마씩 지원한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네. 후원자 400여 명은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윤 씨는 이에 대해서도 7개월 전 한국을 떠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당연히 맞고 서야죠. 그 죄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책을 냈었잖아요. 이게 인세가 있는데 꽤 많이 팔렸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예. 네, 자서전을 내면서 12%의 인세를 오, 계약했다, 이렇게 맺었다고 하거든요. 네. 유명 작가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 인세까지 더한다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윤 씨가 벌어들인 수입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저도 책을 출간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12%는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윤 씨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17년 1월에 덴마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송환될 때까지 5개월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송환 절차에 불복해서 소송을 이어갔던 건데요. 당시 옥중 인터뷰를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But I feel a little pressed up because of my 맞아요. kid. 기억이 He 납니다. doesn't have 네. any like father, mother, grandmother, and nothing. Nobody know yet what is true, and even my mother doing bad things or not. She's my mother, and she's old. 엄마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네, 네. 항소심을 철회한 뒤에야
한국에 송환이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4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유병헌 씨의 장녀 유섬나 씨, 저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송환될 때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 윤지호 씨는 캐나다 영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네. 캐나다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언젠가는 뭐 진실이 밝혀져야겠죠. 백브리핑의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